자, 그럼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크게 보는 게 컬러랑 이런 거 다 정했을 때 연식이랑 이제 키로수잖아요. 네. 연식이랑 킬로미터 수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외관을 좀 중시한다. 그럼 당연히 연식이겠죠. 아,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보장이라는 게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키로수 낮은 가야겠죠. 소모품 정비 시기도 늦게 도래하고 그쵸. 보장도 늦게 나니까. 보증 기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보증이 남았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키로수가 짧은 걸 가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뭐 연식 높아서 여러 가지 뭐 요즘 옵션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키로수 짧은 게 편집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연식이 짧아요. 20년식이야. 20년식인데 키로수가 20만 킬로예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대로라면은 장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엔진의 수명이 닳지 않았다.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 관리를 더 잘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제 경험상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키로수가 긴 차들도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키로수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차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겹잖아요, 운전하는 게. 그쵸. 운전도 좀 약간 막 할 수도 있고. 엔진오일도 그냥 천천히 갈고. 네. 아무튼 이 앞에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키로수가 긴 거에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반대로 연식은 한 15년식이야. 근데 키로수는 한 3, 4만이야. 이런 차들은 저는 문제 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일 크잖아요, 중고차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생김새는 좀 더 올드하겠지만 키로수 짧은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킬로수가 어느 정도 킬로수인 차를 고르는 게 제일 좋나요? 사실 뭐 돈만 많으면요 무조건 짧은 게 최고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신차급을 사거나 10,000km 이건 그냥 새 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새 건데 새 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산다. 새 건데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산다. 아니면 아예 한 5만 킬로 정도 된 거. 왜냐면은 보통 이 신차를 뽑으면은 4만 킬로 정도에 이것저것 바꿀 게 많습니다. 일단 타이어 바꿔야 되죠. 타이어. 그쵸, 타이어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4만 킬로대에서 차를 사시면은 하자마자 타이어를 내가 바꿀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라든가 이런 기본 소모품 좀 바뀌어 있는 거. 5만에서 6만 정도. 그 정도를 좀 선호를 하고 아예 내가 좀 더 싼 걸 사고 싶다면은 키로수가 12, 3만 정도 되는 거. 아예 긴 거. 왜냐면 이제 또 4만에 1차 교체를 한다면은 8, 9만 정도의 2차 교체를 하거든요. 8, 9만 대가 되면은 보통 이제 자동차의 이런 현가 장치, 부싱들이 많이 닳습니다. 핸들 돌릴 때 막 이렇게 막 따다다닥 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바꾸라 그래요. 보통 10만 근처에서. 네. 근데 한 9만 5천 이런 걸 사면은 고스란히 내가 다 바꿔야 된다. 8, 9만보다 12만, 13만이 차값이 훨씬 쌉니다, 보통. 가성비로 12, 3만을 사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제가 엔카 되게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네. 주행거리가 거의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네. 중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뭔가요? 빵이라고 하죠, 빵. 돈이 이제 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신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 차를 이렇게 뽑습니다. 얘가 만약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내가 대출을 받아서 뽑아요. 그 다음에 얘를 바로 팔아요. 2,800에. 그럼 내 손에는 2,800이라는 돈이 생기죠. 현금이 생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3,000원 내 이제 할부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 차를 그러면 사게 되면 좀 이득인 것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보다도 작정하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거 피가 얼마 붙는데 이렇게 막 소문 나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사면 피가 얼마래? 718 사면 얼마, G바겐 그렇죠. 사면 얼마 그렇죠. 먹고. G바겐 뭐 400D 뽑으면 피가 뭐 몇 천이래 이런 소문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일종의 팔렘이라고 하죠. 우리 대팔렘 롤렉스 시계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런 류의 차들도 좀 많지 않았나. 이거 진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주변에 이제 G바겐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분들한테 저도 들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D를 사면 사고 바로 팔아도 피가 얼마가 네, 붙는다. 네. 훨씬 이득이다. 일단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일부 차종들은 이제 피가 뭐 다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피가 어떤 차들은 많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400D는 아직도 붙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G63도 63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400D가 피가 붙더라고요. 근데 400D가 진짜 거리에서 보기 힘들긴 해요. 네. 모르겠어. 그걸 다 띄고 이제 G63으로 붙이는 건지 그런 모르겠지만 경우도 많죠. 네, 람보르기니 같은 거는 지금도 뭐 웃돈 주고 하더라고요. 우르스 같은 거. 네, 우르스 같은 거.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집값도 빠지고 시계 같은 것도 피 빠지고 그렇죠. 그 전에 있던 이런 돈 풀리면서 생겼던 피들이 거품들이 지금 이제 다 빠지고 있어서 자동차 피들도 많이 빠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업계에서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좋은 매물이 나오면 네. 본인이 이제 그냥 사서 타고 다니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본인의 차를 바꾸실 때 네.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내가 사고 싶은 차는 나한테 안 와요. 내가 만약에 산타페를 사고 싶어요. 네네. 내가 생각하는 연식이나 이런 키로수나 색깔이나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딱 맞는 게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진짜 좋은 차는 딜러들 지가 탄다. 음식은 그게 가능해요. 진짜 좋은 고기는 정육점 사장님이 먹는다. 음식은 가능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차를 그러면 뭐 일주일마다 바꿔야 되는데 좋은 차가 일주일이 뭐야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바꿔야겠다 계속 하면은 세금 내다 깔려 죽어요. 시동세 깔려 죽기 때문에 마침 이제 좀 바꾸고 싶네 이거 갖고 싶다 할 때 우연히 그게 아다리가 맞으면 사는 거고 이게 아니면은 그냥 팔죠. 일로
일로 하는 거지 뭐 차 바꾸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파는 게 또 더 이득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딜러들이 자기가 팔던 차를 타는 경우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팔려서. 안 팔리니까 마지못해 내가 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마지못해.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첫 차를 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연봉 대비 몇 퍼센트의 차를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중파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쓸 돈을 다 쓰고 내 월급에서 얼마가 남냐. 요즘에는 이제 그 세후 얼마로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후 얼마로 얘기하거든요. 이제 카드값 내고 나면 얼마 남냐. 그렇죠. 네, 보험료 나가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월세 다. 나가고 핸드폰비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나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50만 원이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차값에 월 2, 30만 써야겠죠. 1, 20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여기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경조사를 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좀 조금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내가 한 달에 차에 쓰는 돈이 내가 한 달에 저축하는 돈보다 많으면 안 된다. 오. 이게 이제 저의 지론이거든요. 네. 차에다가 만약에 한 달에 기름값이랑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저축을 50만 원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재무 구조는 아닙니다. 그쵸. 영혼까지 끌어서 뭘 산다 하잖아요. 네. 이 영혼까지 이걸 끌어당겨서 뭘 산다 해도 영혼의 뚜껑 정도 남겨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너무 우무현답이었어.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차를 살 때 옵션에 따라서 사실 중고 매물의 어떤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업계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옵션이랑 별로인 옵션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좀 좋은 옵션은 썬루프죠. 나 썰프 없으면 저는 못 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또 요즘에는 뭐 스마트 크루즈라고 하죠. 네. 반자율 주행 같은 거. 네네. 네, 그런 것도 보전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그쵸. 저도 올 때 여기 반자율 주행해서 네. 왔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외관 드레스업 옵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K7이야. 안개등을 LED 이렇게 4구 안개등으로 바꿔주는 스타일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그 네. 옵션명을. 그런 드레스업 옵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중고 시장에서 거의 다 보전받아요. 왜냐면 이게 중고로 오게 되면은 연령대가 약간 낮아지거든요. 신차 구매 연령대에 비해서 중고 구매 연령대가 약간 낮아요. 그쵸. 그래서 LED냐 뭐 LED가 아니냐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인테리어도 기왕이면 검은색 시트보다는 브라운이나 베이지면 더 그쵸. 당연히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뽑을 때 내가 추가금을 내더라도 나쁘지 않다. 나중에 보전 못 받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피커 같은 게 있어요. 스피커. 우메스터, 네. 메리디안, 하만카돈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중고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디오 같은 게 사실 그들만의 리그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그쵸.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차이를 모르는 저도 잘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 오디오 옵션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한다고 해도 중고차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이제 가치가 사라진다. 그건 이제 진짜 순수 자기 만족으로 신차 뽑을 때 넣으신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쓸모없는 옵션인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깜빡이 키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나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적응되면 모르겠죠. 이게 좀 사이드 미러 같은 역할을 보조를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는 거랑 더불어서 요 화면으로 직접 눈으로 봐라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멀미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게 막 증강현실 랩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길이 보이면서 막 따라가라고. 처음에는 진짜 신기해요. 와 이게 뭐 메타버스인가 그거구나 이런 느낌인데 20분쯤 보고 있으면은 멀미가 납니다. 진짜로 못 써요. 그래서. 하긴 그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 증강현실 기능이 들어간 차를 사고 싶어라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중고차로 구매를 할 때. 그렇죠. 또 뭐 요즘에 나오는 거 뭐 무선 충전 차에 있는 거 사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그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있던 차를 타다가 없던 차를 네, 타면 맞아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쵸. 1초도 안 걸리는데 한 번 HUD를 써본 사람은 전으로 못 돌아가요. HUD는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넣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는 만약에 서울에 거주를 하신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한 곳이니까 서울은 차를 굳이 안 사셔도 된다. 중파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도 안 탈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좋다. 지방에 살아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아빠가 줬어. 그럼 타도 되겠죠. 그쵸.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순수 내 돈으로 약간 무리를 해서 사는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예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 성향이 무대를 넓혀주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은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세계관이 좀 넓어지는. 그렇죠. 네. 막 막차 타고 집에 갈 걱정도 없고 세계관이 넓어졌을 때 버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장소에도 가보고 좋은 시기에 좋은 장소에 가보는 건 사실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랬어요. 제가 차를 24살에 샀는데 그때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론적이지만 어렸을 때 좀 차를 산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나 자신을 알잖아요. 공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풀어준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멀리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다중을 해야죠.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이제 30대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경험 명함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그냥 만들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파님이 그 산증인이 아닌가. 차에다 나가는 돈보다 이득을 내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네, 투자죠, 투자 진짜. 네, 지금까지 우리 중고차 파괴자 중파님을 모시고 클로버 여러분들께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을 하나씩 여쭤봤는데 명쾌한 답들을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클로버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루밍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아까 대화할 때. 그리고 블랙베리 엠베이 향기가 잘 어울려요. 다행입니다. 잘 어울리는데 되게? 카메라에 이 향기를 담을 수가 있다. 아무튼 평소에 제가 그루밍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많이 보던 채널인데 스튜디오까지 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이걸 하고 가니까 상당히 영광이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또 네. 오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가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비 클래식.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